자, 이제 그 추출하고 한 걸 했으니까 그다음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걸 이제 하는데요. 우리가 부트스트래핑 같은 걸 해서 이제 그 모집단의 평균이든 메디안이든 뭔가 원하는 통계량을 이제 얻었잖아요. 얻는데 이게 딱 정확히 맞는 건 아니잖아요. 딱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은 우리가 구한 놈이 분포가 있을 거라고요. 분포가 되는데 구할 때마다 달라지니까. 구할 때마다 부트스트랩 할 때마다 달라지잖아요. 좀씩 달라지는데 1000번, 10,000번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 놈이 이제 그 분포할 그 레인지 신뢰 구간 요 정도 아마 우리가 이 부트스트랩에서 이제 평균 같은 걸 구했는데 이 평균하고 이제 이걸 봐서 우리의 모집단은 아마 요 정도 레벨에 있을 거야 하는 신뢰 구간, 컨피던스 인터벌을 이제 구할 수가 있거든요. 다만 컨피던스 인터벌이 이제 이게 100%라는 말은 못 하잖아요. 100% 못 하니까 이제 알파 뭐 거의 뭐 비슷한 얘기긴 하죠. 우리가 그 표준 편차 뭐에서 P 얘기하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데 요 안에 여기서부터 요까지 갈 텐데 요 컨피던스 인터벌 요까지 갈 텐데 한 90%, 95%까지, 90%까지는 여기 존재하는데 실제 원래 모집단이 여기 그 평균 여기 있을 수도 있어. 다만 그럴 가능성은 뭐 10%나 뭐 요게 알파 정하기 나름이겠죠. 5%나 10%나 이제 그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은 요 정도에 있다고 우리가 자신을 해도 될 것 같아. 라는 그 구간이 이제 그 컨피던스 인터벌이죠. 근데 우리가 이 비슷하게 컨피던스 인터벌을 그 이론상으로 많이 배웠잖아요. 뭐냐면 그 전기분포에서 이제 여기 뭐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그다음에 마이너스 2 시그마 뭐 2 시그마 그럼 요게 몇 프로죠? 요게 아니죠. 60 몇 프로인가? 68인가? 뭐 그렇죠. 요게 95%고 95%. 이거는 뭐냐면 전기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했을 뿐이거든요. 전기분포. 근데 우리 그 세상에 많은 그런 데이터 분포가 전기분포를 따르나요? 왜 따라야 되죠? 사실 그 이유가 잘 없어요. 이 전기분포가 나온 거는 맨 처음 나온 건 뭐죠? 맨 처음 어떻게 나왔어요? 우리가 가우스 할아버지가 전기분포를 했다고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 얘기할 건가? 이번 시간에 얘기할 것 같다. 가우스 할아버지가 이제 그 전기분포를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그 아저씨는 어떻게 했냐면 이항분포, 동전 던지기 같은 걸 한 거예요. 동전 던지기 막 이제 여러 개 하다 보면 분포가 이렇게 되는데 요 모양이 이제 그 종 모양으로 해서 전기분포돼. 그런데 이제 꼭 세상 일들이 전기분포를 잘 안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. 뒤에 좀 나올 텐데. 그래서 전기분포를 따르면은 요거를 그 전기분포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한 이제 그 신뢰 구간이나 또 이제 뭐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실험적으로 이제 구했을 때는 요 95% 내에 여기 있을 거야라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. 샘플을 막 해봐서 샘플들이 분포가 쫙 있는데 카운트 해봐서 95% 100개 중에 95개는 요 범위에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. 실험적인 거죠. 그러니까 분포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분포를 만들어 봐서 그 평균은 요 정도고 분포는 이렇게 될 거야. 실험적으로 막 해보는 거. 또 하나 이론적으로 전기 분포니까 이론상 이게 확률 민도가 이렇게 되고 해서 그 분포가 이렇게 돼야 돼. 요 범위 내에 95% 있어야 돼. 저것처럼. 예전에는 컴퓨터가 안 좋을 때는 실험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. 너무 이제 사람들이 모르죠. 그 부자인 아저씨는 하인 몇 명 데리고 이제 카운트 시작 해서 이제 분포를 막 해서 이제 할 수 있겠죠.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지 못하니까 옛날엔 거의 이런 실험적인 방법, 부트스트랩이나 이런 거 못 썼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걸 쓴다 이거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부트스트랩 같은 그런 걸 갖고서 이제 그 신뢰 구간을 구하는 그걸 한번 좀 해볼까요? 여기 CI라는 건 컨피던스 인터벌이에요. 컨피던스 인터벌. 여기 아까 똑같은 데이터 론 언더스코어 인컴을 했고 여기 그 벡터로 얻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중에 이제 그 컨피던스 인터벌이 들어있는 거는 R 미셀리니어스인가 R에 잡다한 그런 그게 있는
얘를 이제 뭐 만약 인스톨 안 돼 있다면 인스톨 점 패키지에서 얘를 인스톨 해주시고요. 그리고 대문자 CI가 이제 그 컨피던스 인터벌을 이제 구해주는 건데, 인터벌을 구해주는 건데, 이제 CI 그 90%로 들어갈 그 범위를 좀 구해줘. 해서 이제 요 원래 그 첫 번째 것만 구했죠. 첫 번째 것만 구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게 데이터가 3개가 나와요.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3개가 나오는데, 3개 여기 그 첫 번째 것만 골라서 그런데 그냥 한번 보시면은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면 첫 번째 게 어퍼 리미트, 가운데 게 평균,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게 로우어. 그러니까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퍼가 그 만약 90% 구간으로 이제 잘랐으면 여기하고 여기 면적이 10%겠죠. 그 다음에 여기가 어퍼, 여기가 이제 민, 여기가 이제 그 로우어겠죠. 그 패키지, 요 패키지에서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 나오는 게 이게 3개 그 어퍼, 민, 로우어가 나오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이 이제 90% 컨피던스 인터벌이 어떻게 변하는 걸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고 싶어요. 이론상 어떻게 되죠? 이론상 샘플링을 크게 하면은 좀 더 목표에 정확하게 가니까 이게 컨피던스 인터벌 요 범위 안에 들어와 라는 걸 자신 좀 할 수 있겠죠. 좁은 범위 내에. 다시 말해서 표본 크기를 키우면은 이게 컨피던스 인터벌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는데, 진짜 주는지를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. 자, 컨피던스 인터벌에서 어퍼, 로우어, 민, 로우어가 나오면은 걔를 담을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하나 일단 빈 껍데기를 하나 만들어 놔야죠. 근데 뭐 빵으로 초기화해도 좋고, 근데 1에서 50으로 이제 다 초기화했어요. 첫 번째는 1, 두 번째 어퍼는 2, 민도 2, 로우어도 2 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그 열이, 얘는 행이 몇 개, 열이 몇 개죠? 데이터 프레임인데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될까요? 이 데이터 구조를 생각하는 걸 하시면서 하면은 나중에 그 뭐랄까 조금 편한데, 저렇게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내가 만든 거예요. 열은 뭐 어떤 열이 있냐면 어퍼가 있을 거고, 어퍼라는 게 있고, 민이 있고, 로우어가 있어요. 세 개의 열이 있죠.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에서부터 50까지죠. 1에서 50까지. 그러면은 1, 2, 50이 있어요. 초기 값은 얘는 다 1, 2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거예요. 여기 50.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, 여기는 이제 1000개짜리 어퍼, 1000개 샘플 했을 때 어퍼, 민, 로우어. 여기는 2000개 했을 때 2000개 샘플 했을 때 어퍼, 민, 로우어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자, 유닛 기본 단위를 1000으로 이제 집어였어요. 1000. 하나 증가할 때마다 샘플이 1000씩 커지는 거예요. 유닛. 자, 그다음 for n은 이제 포문이에요. 이게 그 R에서 포문이에요. 루핑 돌리는 문장. n이라는 변수는 1에서부터 50까지 돌아. 1에서 50까지. 1에서 50까지 도는데 요 괄호 안에, 요 중괄호 안에 걸 이제 돌면서 해봐. 뭐냐면은 샘플링을 하는데, 여기 론 인컴에서 샘플링을 하는데 몇 개를 샘플링 할까? 사이즈를 정해줘야 되겠죠. 론 인컴에서 n 곱하기 유닛. 1일 때는 1 곱하기 1000, 2일 때는 2 곱하기 1000, 3일 때는 3 곱하기 1000 해서 여기서부터 첫 번째 돌 때는 1000개를 샘플링 할 거예요. 두 번째 돌 때는 2000개 샘플링 할 거고, 세 번째 돌 때는 3000개 샘플링 할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컨피던스 인터벌 0.9인 컨피던스 인터벌을 좀 구해봐. 그래서 컨피던스 인터벌 오브젝트에 좀 넣어줘.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첫 번째가 어퍼라 그랬죠. 어퍼는 여기 그 1번에 넣어주고, 그 민은 2번에 넣어주고, 그 다음에 로우어는 세 번째 넣어줘. 다시 말해서 만약에 n이 1이면은 여기에다가 넣어주겠죠. 첫 번째 게 여기 첫 번째 게 들어가고, CI에 첫 번째 게 들어가고, CI에 두 번째 게 들어가고, CI에 세 번째. 이건 1000개 샘플링 했을 때 결과. 그 다음 두 번째 돌 때는 여기 들어가겠죠.
그래서 루핑을 이제 50번 도는 거죠. 50번까지 돌고 나면은 쭉 돌고 나면은 얘는 50 곱하기 뭐죠? 50 곱하기 그 1000. 뭐 거의 5만 개 다 했네. 근데 다만 이게 다른 얘기예요. 그냥 얘를 꺼낸 게 아니고 그 뭐죠? 샘플링 한 거거든요. 다시 말해서 얘 아니에요. 얘가 아닌 거예요. 뭐 그냥 얘를 하면 그냥 얘 위치는 딱 알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 리샘플링 한 거라서 확률적으로 그냥 그 뽑아낸 거라서 저게 되진 않아요. 그래서 쭉 이제 테일로 보시면 어퍼하고 민하고 로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이제 눈으로 봐도 좀 보이나요? 얘가 좀씩 커져가나요? 커졌다 쭈그러졌다 뭐 그러네.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해서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다는 결국 어퍼하고 로어를 뺀 값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죠. 그래서 지지플롯 요 데이터 프레임을 지지플롯에다가 넣고 이제 그 x축은 1에서 50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루핑을 50개 돌았으니까 y축은 어퍼에서 로어 뺀 값을 해서 라인 그래프를 그렸어요. 라인 그래프를 그려서 색깔을 뭐 파란색으로 하고 싶어요. 아니 빨간색 하시면 빨간색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시겠어요? 한 3분 드리면 되나요? 구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. 아마 거의 그 개수에 따라서 쭉 아래로 내려오는 그 작아지는 0에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. 자 이제 분포들 몇 개 좀 봐야 될 텐데